여러분 와인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신의 물방울 이 만화도 기억하시나요? 와인을 주제로 한 이 신의 물방울은 일본의 가바야시 유코와 가바야시 신 남매가 다카시 악이라는 필명으로 만든 코믹북입니다. 고가의 고급 와인 컬렉션을 상속받기 위해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벌이는 두 이복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남다른 표현력으로 흥미롭게 전개해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전 지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당시 저도 와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시기였는데요. 괜히 이 사실이 회사에 알려져서 모시던 임원이 신의 물방울에 나온 와인들을 각각 리스트업해서 정리하게 시켰던 기억도 나네요. 그 시절엔 회사 업무도 바빠 죽겠는데 귀찮고 싫었지만 그 덕에 와인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의 물방울에 소개되었던 저가의 와인인 이태리의 유리오 와인을 즐겨 마시고 있죠. 오늘은 이 신의 물방울 외에 제가 읽었던 와인 관련 책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여행서와 같은 실용서를 고를 때도 너무 정보만 빼곡히 담겨 있는 책보다는 스토리가 있는 책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실제로 제가 여행을 위해 샀던 책들은 주로 이런 책들이었어요. 와인 관련 책을 고를 때도 저의 이 기준은 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자의 출신이 영화 기획자여서 그랬을까요? 저자 공영욱은 마치 한 편의 와인 영화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르도에서 토스카나까지 자신이 견문했던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찬찬히 그려내갑니다. 포도밭에 가보지 않고 와인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 단순히 병에 담긴 술이라 치부해버리기에는 와인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와인 하면 우선 프랑스가 떠오르지만 지난해 토스카나 지역의 와이너리에 다녀오면서 가이드가 했던 이야기가 자꾸 귓가에 맴돕니다. 와인의 원조 국가로 프랑스를 꼽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와인 원조국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와인의 기원은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이탈리아 남부에 정착한 그리스인들이 포도를 키워 소규모로 술을 담그던 것을 기원전 2세기에 로마인들의 양조법을 체계화하고 대량 생산한 것이 오늘날 와인 산업의 효시입니다. 이태리 와인 하면 제 입맛엔 신맛이 너무 강해서 아주 유명한 와인 외에는 선호하지 않는 지역의 와인이었는데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토스카나 지역에서 직접 가서 맛본 와인은 제가 평소 갖고 있던 편견의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여행 후 집에 돌아와 14년 전 샀던 이 책 와인 견문록을 다시 꺼내 토스카나 지역의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부분을 다시 읽으며 저는 와인과 함께 또 한 번 토스카나를 여행하게 됩니다. 토스카나에서는 도시마다 바뀌는 다양한 인상들을 만날 수 있다. 도시를 벗어나 좁은 국도로 접어들면 풍경은 판이하게 바뀐다. 갑자기 인간은 사라지고 자연만 남아있다는 느낌이 든다. 어디서나 사철 푸르른 사이프러스 나무. 겨울이면 자취를 감추었다가 연두에서 초록을 거쳐 붉게 물들어가는 포도나무. 그리고 햇살에 반사되어 온갖 초록색들이 너울거리는 올리브 나무들을 만날 수 있다. 피렌체, 시에나, 피사, 루카 등 우리도 잘 아는 유명한 도시가 있는 이 지역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난해 여행에서 와이너리를 찾아가는데 운전기사분이 초행길이라 그런지 목적지를 못 찾고 계속 헤맸습니다. 그땐 정말 멀미도 나고 짜증도 많이 났었죠. 하지만 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 멋진 풍경을 내 뇌리에 콕 박히라고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하다니 말이죠. 제가 지금 추천하는 이 와인 견문록을 읽을 기회가 생기신다면 분명 여러분도 언젠가 와인과 사랑에 빠지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안티노리의 슈퍼 토스카나 와인 중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는 삼성 이건희 회장 등 CEO가 좋아하는 와인으로 유명세를 탔고, 저도 좋아하는 티냐 넬로라는 와인에 대해 묘사한 여러 부분을 발췌해 공유해 볼게요. 글을 통해 그 와인의 맛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티냐 넬로는 산주 배제를 기초로 만들고, 굳이 느낌을 들자면 여자아이 같다. 티냐넬로의 포도밭은 멀리서 보면 하트 모양으로 생겼다. 안티노리의 심장부나 다름없다는 표현에 너무나 어울리는 외양을 하고 있다. 티냐넬로는 제비꽃과 체리 같은 과일 향이 두드러진다. 균형미가 좋으며 부드러운 느낌으로 입안을 화사하게 채워준다. 나무향이 느껴지는 여운이 오래도록 남는다. 티냐넬로는 끼안티 클라시코 지역에서 화이트 품종을 쓰지 않고 까베르네 품종을 추가한 최초의 와인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판에 박힌 관습을 과감히 깨고 프렌치 바리꼬로 숙성시키면서 농후한 맛을 창조해낸 것이다.